건강한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우리 롯데 넥스트L 분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고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3단계 쪽에 저기 이편한 에코비스타 그게 이제 3월달 소식 전해드릴 때 미계약분이 있다. 40평 정도 되는 게 미계약분이 있다. 이럴 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계약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이역에서 저기 불로동 쪽으로 가는데 제일 풍경채 4차 미계약분이 있던 것도 저기가 됐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나요. 뭐 아파트는 분양할 때 한 40, 50%만 분양이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양 계약하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 그때 이제 계속 조직을 돌려서 분양 조직 돌려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러면 되니까 한 50%만 정도 되고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모르죠. 미분양 났다. 그게 이제 신도시에서는 그런 게 나중에 더 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여기 제일 4차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서 중흥이나 제일 3차에 확 밀렸죠. 1억 정도가. 이게 비싼 게 아니고 그게 사전 청약 때문에 많이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쌌던 거고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우리 지금 밑에 여기 법원하고 검찰청, 법원, 검찰청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느냐. 원래는 지금 올해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시공자 입찰 공고가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짓는데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시차가 있다. 주변 상권하고는.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출발을 한다. 내년도에는 여기 이제 전철 여기 개통을 하게 되고 상반기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우리 안단테 이게 지금 조금 GS건설에서 재시공 한다고 했는데 9월 달서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후반 이쪽에 매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후반도 지금 시공하게 되면은 이제 민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철거를 하게 되면 민원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 배상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세도 안 나가고 가격도 많이 이제 데미지가 있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요번에 총선이 있으면서 이제 저기가 바뀌었죠. 기존에 무슨 누군가 이쪽에 국회의원 했었는데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아서 다른 사람이 이제 모경종 씨라는 분이 됐는데 이제 요분이 대광이 찾아가가지고 노선 우리 김포 쪽 노선 102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 노선은 우리 인천하는 여기 원당이 들어가는 거 제 사무실이 옛날에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원래 이제 의례적으로 그렇게 베이징 시멘트를 쓰는 거니까 그렇고 GTX-D가 조기 착공돼야 된다는데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착공된 게 B하고 C예요. 이분이 이제 대광이 그분 위원장 만나갖고 얘기를 한 게 9호선 직결 빨리 해자. 제가 제일 5호선보다도 9호선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여러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황금노선이기 때문에 강남 지나가는 그 부분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UAM 도심 항공교통 쉽게 얘기하면 드론 택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부분 그건 금방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성이 있죠. 우리 S클래스가 한 2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UAM 제가 드론 촬영을 해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안정적입니다. 차보다도 안정적이에요. 횡풍이라든지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그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금방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게 증가하고 소재를 가볍게 하고 하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 금방 이제 날아다니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보다도 더 간단해.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앞으로 전쟁도 드론으로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들 다 드론으로
값싼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드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엠버스,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뭐 상암, 또 강남, 광화문, 여의도 갈 수 있는 엠버스 노선 빨리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전철 5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김포 쪽이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투표 앞두고 뭐 하여튼 이상해. 왜 상식이 없지? 너무 시장이 똑똑해지고 국민들이 똑똑해진 생각은 안 하나 봐. 그래갖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법률적으로 되지도 않고 된다고 해도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고 서울이 김포가 들어가면 북한하고 마주보는 세상 적인데 그거는 좀 안 맞는 적이다 했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더라고. 군인들이 그렇잖아. 억지로 그거는 군인들이니까 억지로 밀어붙여도 되는 거지만 이 정치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그 얘기 안 나오잖아. 응? 선거 딱 끝났는데 김포는 또 야당이 다 됐어. 또 국회의원이. 근데 그 국회의원이 5호선 연장선 노선이 이렇게 대광에서 잠정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원당이 빠졌잖아요. 여기 불로도 빠지고. 그래서 김포에서 그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야당 국회의원 분이 이제 그 한강 신도시에서 더 연장을 해서 저기까지 연장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하려면은 이제 서울하고 또 인천하고 그 김포하고 합의가 또 돼야 되거든. 그 단독적으로 요청해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합의를 하면은 여기 돌아가는 노선이 또 인천시안이 또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당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자기는 통진. 저기 그 김포 외고 있는데, 그 통진. 거기도 양국지구인가요? 그렇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지구가. 택지개발 지구가. 통진이 조금 크죠? 그쪽으로는. 강화까지는 안 가고, 김포 국회의원 당선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인천하고 재협의를 해야 되니까 원당이 생길 수도 있죠. 연결하는 조건으로. 상황이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바뀌니까 또 바뀌었죠. 그 다음 소식은 이제 검단구 분리 문제. 2006년도서부터 이제 검단구가 이제 될 것 같은데 1월 달서부터 그 인구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검단구가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우리 검단 신도시라면 이쪽에 이제 검암역 이쪽으로 그 DK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검단구는 아라뱃길 위쪽으로 해서 거좀 이제 구도심은 없고 신도시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인천 2호선이 오고 있고 인천 3호선도 이렇게 이제 신도시를 송도, 청라 이렇게 검단 신도시 해갖고 이렇게 구도심으로 부평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선을 하는데 검단까지 이렇게 먼저 하자. 저번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이 막 좋아진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검단 신도시가 우리가 검단 신도시 1단계가 34,000세대, 27,000, 17,000, 74,000세대, 75,000세대인데 지금까지는 분양이 이제 49,000세대, 이제 1,000세대 모자라는 49,000세대가 있고 21,000세대가 이제 26,000세대가 남아있는 거죠. 26,000세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추가로 공급할 계획에 있다. 대부분 이제 금액들이 비싸지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공적으로 이렇게 좀 볼륨이 커지지 않을까. 나라가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주거 문제는 기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많은 그 돈을 들여서도 이거는 잡아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직간접적으로 한 80%가 GDP에서 80%를 차지해요. 뭐 부양할 때 뭐 해고 안 하고 안 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향을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노려보셔도 되고 인천이잖아요.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거 계양구 이쪽에 출발을 하는데 이것도 올해 하반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당해 지역이잖아요. 인천은 유리한 조건이죠. 뭐 김포나 서울보다도 유리해죠. 당해 지역이니까
그 부분도 노려봐서 꼭 택지개발지구는 꼭 노려봐서 무주택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특공이 많은데 특별공급이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주택을 마련할 수, 특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소식은 계양에서 태리강 고속도로 있잖아요. 우리 저 유연사거리 쪽에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강화까지 가는 도로거든. 이렇게 쭉 유찰이 됐다고 709 강화 쪽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매립장이 이제 우리 이쪽에 그 바닷가 서해 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매립장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저 밑에 그 아라뱃길 쪽으로 옆에서 이렇게 쭉 검단신도시 그 밑으로 해갖고 있던 4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25년, 제가 알기로 26년도 개통 예정으로 있어요. 태리강 고속도로가. 이 부분도 빨리 요번에 당선된 모경종 당선인이 빨리 해서 예산을 따와서 이 검단 신도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그 교통 환경들이 빨리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한 7% 정도 된 거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교통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지,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좀 늦다. 7%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 강서구 인구가 많고 우리 검단 인구만큼 되죠. 서구 인구만큼 되죠. 강서구 인구가. 서구 인구만큼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젊으신 분들이 많이 검단 쪽으로 오셔가지고 매수 문의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자꾸 항상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게 좀 위급한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포를 자극해가지고 클릭수 올리려고 했는데 부동산 빌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살아도 아파트 와서 지금 금리 너무 좋잖아요. 대출금리 정부에서 해주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해주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에서 그렇게 조절을 해서 이제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지. 결국에는 인플레는 내가 그랬지, 일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요. 그러니까 떨거지들 얘기 듣지 말고, 경험도 없고 이렇고 데이터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거보다 시간이 지나면 오르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전쟁 나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이때다 싶어갖고. 4월 달에는 굳이 제가 큰 이벤트가 없어도 총선 이외에는 이제 큰 방향으로는 큰 물줄기가 틀어졌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금리도 이제 올해 내리지 않는다고 다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뻥 터지니까 급하게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예상하는 일은 안 벌어지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퍽 되더라고. 예상하지도 않을 때. 다음 상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상가는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쿠팡 테무가 나오고 알리가 익스프레스가 들어오고 하니까 쿠팡하고 네이버가 난리가 났죠. 또 그 난리가 나는데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나 이런 저기들은 홈플러스나 이런 거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그죠? 지금은 다 새벽에 보면 우리 아파트 앞에 다 와 있잖아. 와 있는 세상인데 컬리도 와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상가 부분에서 그런 데미지가 좀 크다. 지금 청라나 한강신도시 가면 대형 상가들 거의 5, 60%가 지금 공실이에요. 많은 데는 70%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올 업종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롯데 넥스테일도 다 지금 상가를 줄이고 기획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오피스텔로. 그래도 아파트는 아니어도 상업적인 오피스텔이 낫잖아. 아파텔로.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다. 그냥 아파트만 해라. 윤 소장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1가구 2주택 이런 거 안 풀고 있잖아요. 다주택자 이런 거는. 전매 제한도 3년 이런 거 안 풀고 있잖아요. 실거주 2년. 택지개발지구는 왜 안 풀어요? 그거 하면은 아파트 폭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도세 5년. 한시 적용.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잖아요. 큰 손들이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다고.
작은 배정 시작하고. 상가, 네, 상가 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일풍경채 4차가 지금, 여기 제일풍경채 4차가 분양을 했는데, 호실을 보니까 28개더라고요. 1000세대면, 제가 보기엔 딱 10개만 있으면 돼. 1000세대면. 많으면 15개. 그것도 많아, 15개도. 근데 28개는 많다. 가격은 둘째 문제고,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나와야 될 거고. 상가 투자는 조금, 아직까지는, 얼마에 낙찰이 됐는지, 여기 1차 같은 경우는 상가를 뭐 7, 8억에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지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7, 8억 갖고 10억 갖고 지금 수익률이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월세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리셋이 되고 나면 그때는 또 투자할 수익률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괜찮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가장 큰 거는 이커머스 시장,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우리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시장,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상가 투자는. 그 이주자 택지는 지금 1차 F1, 101년 옆에 2차, 그리고 저기, 금성 예미지 있는데 뒤에 맨 위에 3차, 또 여기 4차, 이렇게 있는데, 아직 시장이 회복하기는, 여기 좀 아파트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12억 정도는 가면, 이주자 택지가 이제 그때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심리가 개선이 안 됐다, 충격에서. 이제 서울서부터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그러면 이제 내려오겠죠. 그런 분들이 여기에 10%만 소화를 시켜도 이제 그때는 또 이제 팍 올라가고 안 판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요번에는 제가 그 준비를 못했어요. 그 실거래 건수, 실거래 건수를 준비를 못해서 요번 24년도 4월은 실거래 건수는 뭐 그 3월 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거래가 조금 더 되고 있다. 1, 2월 달보다 그 정도는 수준에선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5월 달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호반에 살다가 뭐 안단테 얘기도 했지만 호반에 살다가 이사를 했어요. 뭐 수원에 있다가 이제 검단 신도시 오신 지가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호반 거 전세를 주고 저 우미린도 전세를 미리 줬고요. 근데 주고 아산으로 이제 아산에 이제 아파트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마피 주고 파느니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고 이거 전세 주고 아산도 한번 시장이 좋으니까 아산에 가갖고 화성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사무실은 계속 있고 화성에 지금 저 아시는 분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화성을 다 한번 둘러보셨는데 한번 화성에 한번 보세요. 오시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정리가 되고 이런 분위기여서 이제 또 이제 투자 쪽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울 쪽에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쪽이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조금은 한 타임 더 늦게 가도 된다. 아파트 투자할 때 서울 거 투자하는 것보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 또 무리해서 통장 거래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출발된 거 좀 가격이 들어가더라도 분양권을 사라. 나머지는 뭐 딱지나 뭐 이런 거 뭐 내가 원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은 절대 하지 마라. 재개발 통장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싸다고 막 하지 말고 우선은 진입하려면은 서울 쪽으로 진입하려 그러면은 기본 투자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피도 뭐 2, 3억씩 붙어 있고 하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한테. 제가 화성에서 지금 시골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제가 시장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보고는 있는데, 서울 쪽이 아무래도 좋긴 합니다. 정말 좋기는 한데, 조금 지나면 기다려라. 우선은 서울 쪽은 투자 금액이 많이 높고 한데, 조금 기다리시면 기회는 옵니다. 제가 상일동의 둔촌주공, 그때 10억, 12억 정도 할 때 너무 아깝다 했는데 벌써 20억 됐어요. 그때 당시에 뭐 공포 때문에 자꾸 공포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랬던 그 젊은 친구들이 있어. 유튜브 보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판단해서 되는데, 그때 그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투자를 안 했다 그러면 엄청난 그 기회가 날아간 거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금 추세가 오르는 추세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현혹되지 말고, 부자는 남들 다 될 수 없어. 90%는 부자가 못 돼. 근데 90%는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래도 다 뒤집어 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부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몸으로 일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이러지만, 부자들은 안 그래. 항상 세밀하게 봐요. 뒤집어 보고.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는 거지. 그럼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부동산은 변동성이 심하지가 않잖아. 작년, 재작년이 제일 심했던데, 부동산 변동성이. IMF 때보다. 그러니까 더, 이번에는 아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뭐라 그럴까, 폭락을 얘기했죠. 부정적인 얘기를. 근데 시장은 삼성전자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마이너스 나고. 올해서부터는 조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진 게 아니고. 순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야. 기본도 몰라. 세상은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러면서 우상향하는 거거든. 부동산이 그래. 주식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우량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를 말고 긍정적으로 하되 몇 번을 더 판단을 해봐라. 변동성이 심하지가 않아요.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는. 부동산 전체 그 시장 중에 신축 아파트는 서울에 157만 세대가 있는데 아파트가, 거기서 신축 아파트가 5년 내 신축 아파트가 몇만 세대나 되겠어요? 100만 세대, 그래서 한 50만 세대 될까? 30만 세대 될까?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비슷하지. 다 원하니까. 투자의 관점, 투자자가 되고 내가 투자를 하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유리하다.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많은 경험을 해봐야죠. 내가 여기 서울 강북에만 살고 있는데 그 강남이 얼마나 개발이 됐고, 밑에 판교가 얼마나 개발됐고, 또 밑에 또 수원, 광교, 수지, 분당, 옆에 분당, 또 밑에 동탄, 또 밑에 평택 얼마나 개발이 되고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많이 가봐야지. 또 천안 아산역이 얼마나 커졌는지, 불당동이 얼마나, 옛날에 수원에 인계동이 뭐 어마어마한 술 한잔 먹으러 오자 우리 친구들이 와고 막 그래. 지금 불당동 가봐요. 얼마나 휘황찬란하지. 소득이 높죠.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청주도 그렇고, 청주까지. 서울역에서 KTX 타면 천안 아산역까지 30분 걸려요. 저희 딸내미가 서울로 교회를 다녀서 그거를 많이 이용하니까 알아.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일할 때 청주까지 40분 걸렸어요. 검단에서 성수동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 출근 1시간 10분 정도. 물리적으로 엄청 가깝다는 얘기예요. 경부 라인이.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죠. 자, 이 소장이었습니다.